우리에게 사회주의는 마치 패배한 적의 이념인 양 간주됩니다. 하지만 해방 직후 남한에서는 놀랍게도 자유주의보다 사회주의 이념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의 통치와 이승만 세력의 집권으로 노동운동은 탄압받고 사회주의 세력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압되면서 남한에서 시도된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채 막을 내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봉암을 둘러싼 진보당 사건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초대 농림부 장관이었던 조봉암은 영세 농민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농지개혁법을 단행하며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주층에 기반을 둔 한민당에 의해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조봉암은 남북 분열의 상황을 염려했고 공산당의 반민족성과 폭력혁명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남북 평화 통일을 기치로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중정당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3대 대통령 선거에 다시 도전했고 참관인이 배제되고 투개표가 독점된 상황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승만을 압도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을 구실삼아 간첩 사건을 조작합니다. 결국 조봉암은 1959년 7월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사형 직전 그는 자신의 정치는 국민 대다수를 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한 민주주의 투쟁이었다고 담담하게 뜻을 밝혔습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지만 진보당 잔존 세력으로 결성된 사회대중당은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했고 이후 군사 쿠데타로 인해 더욱 대중으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이후 군사정권 하에 한국 현대사는 국가와 재벌의 정경유착으로 인한 승자 독식의 과정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회민주주의도 고전적 의미의 자유주의도 경험하지 못했던 한국. IMF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의 확장은 결국 우리 사회를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산재 사망사고 1위라는 비극적 상황으로 이끌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들 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과 민간의 새로운 계급 사다리를 형성시키며 노동자들 간의 폭넓은 연대를 무력화했습니다. 이것은 1920, 30년대부터 국민 대다수의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성장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국가 발전을 주도해온 북유럽의 역사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아쉽고 불행한 지점입니다. 북유럽 3인당은 사회보장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은 서로 의존적이며 복지정책 역시 기업 활동과 마찬가지로 효율성과 대립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북유럽 각국이 이뤄낸 노사정 간의 역사적인 사회적 대타협은 경제 위기와 극심한 사회 갈등 속에서 노동자들의 조직과 단결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복지 논쟁을 펼친 것과 달리 핀란드는 1인당 국민소득 2,000달러일 때부터 복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스웨덴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이미 보편적 복지에 합의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자유는 모든 국민들의 연대에 달린 일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에서는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와 결합될 수 없는 퇴보한 이념인 양 치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앞세워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침묵시키고 부의 분배 문제를 회피하려 합니다. 북유럽 국민들에게 통용되는 얀테의 법칙은 이 승자 독식의 이데올로기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너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를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너를 다른 이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른 이들과의 평등과 연대가 다양성과 자유를 해칠 것이라는 생각은 무지의 소산입니다. 모두의 권리와 능력이 존중받을 때
각자의 개성과 잠재력이 발휘되는 다채로운 모습의 사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신자유주의 전개 이후 방향을 잃은 세계 여러 국가들이 보다 나은 민주주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자유와 평등, 연대의 가치가 동시에 존중되었던 북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이념과 역사를 재고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